그 다음에 압력 용기에서 안전 인증된 파열판의 안전 인증 표시 외에 추가로 나타내는 사항 중에서는 여기 호칭 지름입니다. 호칭 지름. 뭐가 나오네요. 호칭 지름. 용도, 유체의 흐름 방향 지시. 그 다음에 이 표시 형식에서 SF21B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전벨브는 요구 성능, 유량 제한 기구, 크기 구분, 호칭 압력 구분. 또 이런 파열판은 RS23 이렇게 됩니다. 구조, 호칭 지름, 호칭 압력. 호칭 지름입니다. 파열판 장치, 파열판의 표시사항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이 파열판의 설치는 어떤 경우에 설치하느냐. 급격한 반응, 폭주 급등으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파열판을 설치한다.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환경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해라. 안전 밸브의 작동이 되지 아니할 경우도 파열판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산업용 로봇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산업체에 보면 이 로봇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인건비도 문제가 있겠고 그러죠. 그래서 이 로봇을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산업용 로봇 하면은 또 안전 인증, 자율안전 확인에 대상 기계 기구는 어디 들어가 있나? 산업 로봇은 자율안전 확인 들어가 있습니다. 자율안전 확인에. 그 다음 이것이 그 방호장치는 전에는 2020년도 이것이 자율안전 확인에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그 방호장치는 빠졌습니다. 대상 기계기구는 산업 로봇이 자율안전 확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호장치, 산업용 로봇 하면 안전매트, 그 다음에 울타리, 높이 1.8m의 울타리, 방책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이것이 가장 핵심 방호장치가 됩니다. 물론 동력 차단장치, 비상정비장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는 안전매트, 높이 1.8m 울타리, 그 다음에 동력 차단장치, 비상정비장치, 울타리, 안전매트. 또 이 울타리 높이는 1.8m. 울타리는 1.8m. 이게 메뉴 플레이트입니다. 메뉴 플레이트가 여기에서 요 방책과의 간격은 요 40cm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산업용 로봇의 작업시 안전조치 사항 이것도 한 번씩 보는 것으로 하고 작업 시작 전 점검 모든 장비 기계는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이유 불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 작업 시작 이 로봇의 작업을 하기 전에 뭘 본다? 외부 전선의 피복에 대해서 손상이 있나 없나. 그 메뉴 플레이트가 작동된 거기는 유압 장치도 있고 전기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손상이 있나 없나 그 피복에 손상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메뉴 플레이트가 다관절용도 있고 유압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 메뉴 플레이트가 작동이 제대로 잘 되나 안 되나 이거 하면 작업 시작 전에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제동 장치, 비상정기 장치, 브레이크, 비상정기 장치, 에머전시 버튼이죠. 이런 거의 기능도 작동을 했을 때 이상이 있나 없나 한번 봐야 된다. 이게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다. 그 다음에 로봇 작업에 특별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특별 안전 교육은 로봇의 기본 원리, 구조, 작업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원리와 구조, 작업 방법에 대해서 이상 발생 시 응급 조치에 관해서 안전시설, 안전기준에 대해서 조작 방법, 작업 순서에 대한 이러한 내용으로 특별 안전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산업안전 관계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봇 작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좀 더 자주 묻습니다. 그 다음 주요 방호장치 설치 기준인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한번 보는 걸로 책으로 그냥 한번 보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에 설치된 제어 조건, 그 다음에 점검 사항 이것도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는데 로봇에 설치된 제어 장치의 요건은
누름 버튼은 오작동 방지를 위한 가드가 설치되어 있는 등 불시 기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고, 전원 공급 램프, 자동 운전 결함 검출 등 작동 제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작 버튼, 선택 스위치, 제어 장치는 해당 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오래 쓰다 보면 거기에 먼지가 묻고 또 손때가 묻고 기름때가 묻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봇 운전 모드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출이 되었습니다. 로봇 시스템에는 키, 선택 스위치 등 운전 모드 선택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운전 모드 선택 스위치는 명확하게 확인 가능하고, 이거 비슷하죠? 확인 가능하고 하나의 운전 모드만으로 선택할. 이게 시험에 둘 이상의 두 가지, 둘 이상 이렇게 한번 나왔었습니다. 하나의 운전 모드만 있어야 되죠. 두 가지, 이 세 가지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의 운전 모드만. 운전 모드 선택 스위치는 운전 스위치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별도 운전 스위치 조작에 의해서만 로봇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조작 장치는 운전 모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로봇 운전의 점검 사항, 그것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즘 여기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 점검 작업할 때 로봇에서 수리, 검사, 조종, 청소, 급유 이런 작업을 할 때 좋습니다. 모든 기계는 점검, 주유, 측정, 이물질 제거 뭐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모든 기계는 다 그렇습니다. 정지시키고, 즉 운전을 정지하고 동력을 차단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 스위치를 열쇠로 딱 잠근 후에 열쇠를 별도로 관리한다. 우리 나중에 건설이 가도 이런 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전기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잠금 장치와 꼬리표를 부착한다. 운전사가 운전실을 이탈할 때는 브레이크를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를 채우고 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일단 정지시키고 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로 분리 보관한다. 관리한다. 작업 중이란 표지판을 부착한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실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전기, 기계, 장비 다 이와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은 그 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반기계입니다. 운반기계, 운반을 하는 기계 장비입니다. 즉, 이것은 그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차량계 먼저 건설기계를 한번 볼까요? 이건 나중에 건설기가 또 다시 나옵니다만은 운반기계니까 여기도 취급을 했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는 구조가 여기서 견고한 헤드가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즉 불도저, 트랙터, 쇼벨, 파우더 쇼벨, 드래그 쇼벨 이러한 것은 헤드가드가 설치되어야 하는 운반기계 종류는 불도저, 트랙터, 쇼벨, 파우더 쇼벨, 드래그 쇼벨, 크라우드 마크입니다. 이거 시험 잘 묻으면 견고한 헤드가드. 우리 헤드가드란 말은 운전자가 앉아있을 때 그 위 지붕, 그걸 헤드가드랍니다. 헤드가드. 왜 이게 중요하냐? 여기에 물체가 부딪히거나 뭐가 날아와 떨어졌을 때 사람 머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헤드가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 계획서.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는 이것도 크라우드 마크입니다. 별표 문격으로 마크 해놔야 됩니다. 종류와 능력, 운행 경로, 작업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한 작업 계획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작업 계획서, 건설기계에서 그 다음에 전도 방지 조치 이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다 지금 중요합니다. 전도 방지, 즉 차량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도자 배치하고 부동치마 땅꺼짐을 방지해야 되고 갓길이 붕괴되지 않도록 해놔야 되고 도로폭 유지도 일정한 도로폭이 유지돼야 되고 이 네 가지가 차량의 전도를 차량의 건설기계 장비가 전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차량의 하역 기계는 1, 2, 3번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글자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운전자 위치 이동 조치사항은 만약에 이제 작업을 끝내고 운전자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야기요. 포크, 버킷, 디퍼는 지면에 내려놓고 세워놓고 운전자가 나오면 이것이 만약에 내려오면 다칠 수가 있으니 바닥에 지면에 내려놓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동기를 끄고 브레이크를 채우고 나와야 줘야 되겠죠. 그 다음 운전자가 운전실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운전대에서 키를 뽑아내고 분리하고 운전실 문은 잠그고 그 얘기예요. 상식입니다. 이런 거는 외운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들으면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송시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한 장소에서 하고 발판을 사용할 때는 그 충분한 길이, 폭, 강도를 가지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마대, 가설대 등을 사용할 때는 충분한 폭, 강도를 가지고 하강에 되면 즉 붐, 그 화물 창고가 이렇게 들렸을 때 내려갈 때 거기 그런 것도 마찬가지 붐, 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 수리 점검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지주나 안전브록을 설치해라. 그래야 사람 다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수칙 여기 다입니다. 이건 보면 나중에 건설에도 또 한 번 더 여기서 짚어집니다만은 꼭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이것 또한 아까 전도 방지, 차량계 하역 기계는 유도자, 부동치마, 갓길 요 세 가지 있다. 운전자 위치 사항은 하역 기계와 건설 기계는 똑같다. 그 다음에 화물 적지시 조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것도 보면 외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읽어보면서 끝나는 겁니다. 군의 운반차, 화물자동차, 공개 낙하, 위협을 방지해서 로프로 짐을 실었는데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서 로프를 채운다. 그 다음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고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10톤 화물에다가 20톤 실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상식이죠. 작업 시 작업 지휘자의 임무, 작업 순서 정하고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사용하면 안 되고 관계 근로자인 사용 출입을 금지해야 되고 당연한 겁니다. 로프 풀기 작업 덮개 벗기기 할 때는 그 로프를 이렇게 채워놨는데 그것을 벗길 때는 이 물건이 이거 벗겼을 때 넘어지지 짐을 싣고 와서 보니까 이 운행 중에 이것이 약간 좀 흔들려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제거해야 되겠죠. 여기도 붐 하강에 대한 위험 방지는 안전지주 안전브록을 설치한다. 여기에 작업계획서는 차량계 하역기계 작업계획서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 위험 예방 대책을 하고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에 대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니지 다음